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공인된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한 교육기관 대표가 부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명의를 몰래 사용해 실습생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최근 요양원 서류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한 교육기관의 실습 지도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150여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고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류상에서는 실습 지도자가 있죠. 근데 어느 누구도 실습 지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들조차도 실습 지도자가 있어서 사인을 했는지도 몰랐고. 교육기관의 대표는 당시 요양원 원장의 남편.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부인의 요양원 직원들의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몰래 가져와 실습 지도자로 등록한 겁니다. 남편에게 직원들의 명의를 제공해준 부인은 실습생 평가 점수를 본인이 직접 매기고 허위 서명까지 해 교육기관에 제출했는데 지난해 12월 남편의 교육기관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습은 다 했고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했다는 거죠. 안 한 걸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내가 이 사람들이 들어줘야 돼서 그러면. 교육기관과 요양원 관리 감독을 하는 제주도는 대리평가와 서명을 확인하고도 원장의 개인 문제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리 서명은 본인 그 개인 정보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개개인의 일탈행위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양원을 방문해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교육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도지사가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슈 서류 관련해서 거짓이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로 그게 법에 명시는 되어 있고 시도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점검이 되고 만약에 지적이 되면 그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는 비용의 4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문제가 없다던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연락을 받고서야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고 조만간 해당 시설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는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실수요가 줄고 다른 지역 투자 수요까지 동반 감소했기 때문인데 내년 중반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재작년 7월 고점을 찍은 뒤 18개월째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2,500채를 넘어 2년 만에 3배 늘어나는 등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의 연구 결과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선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원인은 주택 수요 감소. 분양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현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부담이 크게 올라 실수요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제주로 향했던 외지인의 투자도 지난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도 높고 또 고금리 이런 요인 때문에 제주도민은 물론 타 시도에 있는 이런 분들의 그 매수 심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침체는 얼마나 이어질까? 한국은행 연구진이 분석한 제주 지역 주택 경기 순환 주기입니다. 과거 3차례 발생한 부동산 시장 하강 국면을 분석한 결과 침체기가 평균 12분기, 3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작년 2분기 이후 하강 국면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매수세 부진이 예상됩니다. 대출금리 상승이라든지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역 외 거주 투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진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지역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사흘 넘게 이어진 폭설로 한라산 탐방이 오늘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삼각봉에 46cm를 비롯해 한라산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입산 통제를 오늘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탐방로는 내일부터 성판악에서는 진달래밭까지, 관음사에서는 삼각봉까지 일부만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유연수 선수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두발 대신 휠체어를 타고 들어선 홈 구장. 입단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다시 뛰지 못하게 된 유연수는 흐르는 눈물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뷔 첫 해 우승 커리어를 거머쥐며 기대를 모았던 유연수는 재작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 동료 선수 2명과 트레이너 등과 차를 타고 이동 중 다른 차와 부딪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탑승자들보다 크게 다친 유연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1년여 재활에도 결국 25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반 상해가 아닌 중상해로 봐야 한다는 유연수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가해차 운전자인 36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지혜 판사는 지난해 1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조 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프로축구 선수를 은퇴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 등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형사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며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연수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보다 낮은 형량에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가해자가 저희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형보다 형을 더 낮게 내려가지고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중상해를 입은 점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그게 진정한 어떤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발전소로부터 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군은 에너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화 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 MBC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에서 울진 한울원전까지 경북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13개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전력은 86,000기가와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발전량은 많지만 실제로 경북 이외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전량과 판매량을 볼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은 경북이 210%인데 서울은 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마련됐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는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인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지역에선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는 특화 지역 지정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신산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화 지역에 지정되면 전기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직거래 가능하여 한전보다 저렴하게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 센터 등 전기 다소비 기업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검토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늘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가 많은 경북 지역에선 특별법을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많이 추우셨죠?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4.6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10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찬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나흘째 내린 폭설로 한라산 모든 탐방로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내리다 그치겠고요. 산간도로 교통 통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어리목 부근에서는 현재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1100도로 이동 시 빙판길과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출근길은 쌀쌀한데요. 현재 산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5도, 남부와 동부 지역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 낮보다 3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대부분 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 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흐리겠고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에 불던 강한 바람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제주도 전해장에서 물결이 1에서 2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애월읍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는 가스 폭발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CCTV 분석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직원이 폐 가스통을 전기톱으로 자르다 폭발이 일어났고 작업장 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한 20대 직원을 폭발물 파열 혐의로 입건하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는 6시간 동안 지속되며 창고와 공장 2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주변 마을까지 유독가스가 퍼져나갔습니다. 폐 그물에 걸린 새끼 남방 큰돌고래 구조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로부터 포획 허가증을 발급받았고 그물을 자를 장비를 제작 중인데 현장 구조팀을 구성해 근접 훈련을 한 뒤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쯤 구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폐 그물이 걸린 남방 큰돌고래 새끼는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상태로 최근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설과 한파로 서귀포에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덮친 대설과 한파로 103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190여 곳의 농가를 피해 복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물별로는 무가 74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감귤이 22헥타르였는데 서귀포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성 상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박 중인 함정에 들어가 20대인 여성 장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사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도 크지만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장교를 추행한 것은 군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와 인천 항로의 여객 운송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와 인천 항로에 비욘드 트러스트홀을 운항했던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어제 면허를 최종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1년 12월 제주 인천 항로에 2만 6천 톤급 여객선을 취항시켰지만 잦은 선박 고장 등으로 운항 중단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4월부터는 운항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신진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진성 후보는 총 투표수 244표 가운데 55.7%인 136표를 얻어 오영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신진성 신임 회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전지훈련시설 확충에 힘쓰고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도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42억 5천여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2%인 7,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이 재작년보다 4% 줄면서 대형 매장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수수료는 5억 3천여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15.7%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